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소장입니다. 자, 2021년 12월 16일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보니까 신고가형 종목과 바닥권 탈피형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나왔던 그 신고가형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장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뭐 살짝 보입니다만은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간다면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 뭐 PC 디렉트나 QSI 이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은 또 그 내일을 위한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승 종목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60개가 넘는 20일 신고가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을 지금 한번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주가를 보면 지금 이제 신고가형 종목이라고 사실은 아직 완전히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신고가에다가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신고가형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작은 게 흠입니다. 이제 36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가를 나타낼 때 이 어떤 박스권 내지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밑에다 놔둔 경우에 그 설정을 해봅시다. 14,000원의 어떤 그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여기서 여러분 눌림목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어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고가 부분에서는 돌파를 하는 거를 사야죠. 절대로 눌리면 잘못하면 꺾이면 쭉 밑으로 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눌림목이 아니라 잘못하면 추세의 단기 그 추세 반전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눌림 그 완전히 돌파를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약간 다릅니다만 돌파 전에는 무조건 이 14,000원 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쫓아가야지 절대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어떤 고점 찍고 갭 상승해놓고 밑으로 그냥 그야말로 밀렸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단기 고점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의 관점에서 접근. 여기서도 보십시오. 갭 상승해놓고 이 갭을 메고 완전히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눌릴 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그 14,000원까지 한 500원 정도의 어떤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을 그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살짝 갭 상승하고 밀렸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양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봉이 만들 때 쫓아가는 거지 돌파를 했다고 음봉이 되는 형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러한 신고가 종목과 우리가 바닥 탈출 종목과의 어떤 미묘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고 해서 음봉의 형태를 그리면서 조정받으니까 이거 눌림목 아니냐? 이게 아니죠. 신고가에서는 눌림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이 있으면 있더라도 신고가 부근에서의 어떤 눌림목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뭐 당장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음봉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SK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지금 보면 아직 완전 신고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고가에다가 바짝 올려놓고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자세가 좋습니다. 9.9%는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900% 이상 전일 대비 900% 이상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들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리고 또 가장 큰 매물대를 딛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수급에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화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돌파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약간의 눌림목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22,000원 선의 어떤 그런 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 그래서
22,500원이나 22,500원 그 부근, 이 부근을 눌림목의 어떤 저점으로 잡고 1차 매수, 가깝게 1차 매수 22,500원을 22,300~400원을 하향 돌파한다로 손절인데, 그 다음에 여기 오늘의 종가를,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에 2차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화전자에 대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미래컴퍼니인데요. 미래컴퍼니는 지금 미래컴퍼니 이게 신고가 종목이 아닌데 미래컴퍼니가,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제가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요. 신고가 종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면 충분한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또 미래컴퍼니의 경우는 또 약점이 있죠. 241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 다음에 또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가 지금 22,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대양봉으로 이걸 한 번에 뚫으면 모를까, 아니면 이제 눌러주면서 시간이 좀 더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의 눌림목 조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은 거래량은 필요하다. 왜? 매물대를 소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자,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 오늘 시원스럽게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600% 이상, 전일 대비 6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윗꼬리가 좀 달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신고가를 이렇게 시원스럽게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눌림목의 형태를 한다 그러면 그 대양봉의 거래량 실린 대양봉의 절반 정도, 그렇다 그러면 28,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28,500원 선까지 밀리면, 가까이 오면 오히려 매수에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윗꼬리가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윗꼬리 부분이 있어서 갭 상승을 했을 때 매물 거래량이 어느 정도만 나와진다 그러면 이 윗꼬리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갭 상승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G라는 종목인데요. SPG도 완전한 지금 신고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가권에 지금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0만 주 지금 거래가 되면서 전일 대비 772%의 어떤 강력한 그런 거래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근데 다만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의 어떤 그런 저항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형 일봉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지형이라고 하죠. 그러거나 아니면 약간의 눌림목, 이런 형태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시 눌림목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 11,000원에서 11,100원 정도의 어떤 눌림목 저점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하고 플러스로 돌아가서 서는 순간 2차 매수를 하면서 어떤 보유 물량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의 추세 뭐 전환이라기보다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G도 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APTC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SPG까지가 이제 그거고요.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신고가형 종목인데, 미래컴퍼니는 제가 좀 실수가 있었네요. 미래컴퍼니는 오히려 바닥권 탈피형 종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금 PSK홀딩스, 자화전자, 썬데이토즈, SPG까지 지금 신고가형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PTC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왕창, 이건 뭐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386%의 거래량 그 상승을 보여줬고 160만 주 거래됐으니까 이건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그러니까 그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물대,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상당 기간 머물렀던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수급도 받쳐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도 받쳐주면서 대양봉의 거래량이 급증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241 이동평균선이 지금 22,000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어떤 수익률은 지금 현재 노려볼 수 있다. 단기로, 초단기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종목은 로보스터라는 종목인데요. 윗꼬리가 지금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데서도 241 이동평균선의 어떤 뭐 위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항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2458%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윗꼬리를 만들면서 돌파를 못했어요. 한 번에. 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매물 소화 과정을 일부 거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물론 이 윗꼬리 자체를 또 다른 매물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윗꼬리는 지금 과거의 차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윗꼬리는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과거에 뭐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당분간 안 쳐다봐요. 여기 보시다시피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다만 이 대양봉의 윗꼬리하고 여기의 윗꼬리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건 지금 어떤 그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맞고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형태라면, 지금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격 조정이라, 그러니까 이격에 의한 자율 반등이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돌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상황과는 지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최근에 윗꼬리가 달렸으면 이 윗꼬리를 충분히 먹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양봉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공간이 뭐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공간이 있는데 매물대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 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법이라기보다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미코젠인데요. 그 아미코젠은 지금 바닥에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간격이 조금 좁습니다. 여기가 좁으니까, 좁은 데다가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중기, 뭐 초장기는 아닙니다만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율반등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럼 왜 꼽았느냐,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고 대양봉 자체도, 그 봉이 최근에 보면 몇 개월 만에 가장 큰 그 상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갭상승하고 이렇게 대양봉의 상승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해석하는 바가. 갭상승이라는 거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대를 안 만들어 놓고 그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발 호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갭상승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오를만 해 했을 때 갭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양봉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대양봉이 좋게 보는 건데, 뭐냐면 매매를 충분히 이끌어 나가면서 상승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게, 모든 투자자들이 인정한 게 아니고 일부의 어떤 그런 강력한 매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소들이 나타나서 그 뭐랄까요, 곰들과 싸워갖고 이겨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이라는 측면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라는 것은 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 사람은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판 사람은 적고, 그리고 시장이 공통적으로 이 종목은 올라가야 돼라는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측면은 매물 소화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안 팔았던 기존의 매수자들이 어느 순간에 엄청난 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대양봉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중간 못 참고 버티지 못하고 본전 심리에 발동해서 던지는 투자자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갔다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다 털어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양봉이 좋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기는 합니다만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났고 그리고 수급까지 받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미코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태웅로직스인데요. 태웅로직스는 사실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이제 물론 전일 대비로 따지면 지금 500% 그러니까 5배 이상 상승한 모습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그 매력도라기보다는 그거죠.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고기를 내밀고 뭐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드디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또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건강한 조정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동평선들을 다 모아놨고요. 장기 이동평선은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모았다가 지금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격에 대한 그 눌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C넥스인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양봉 나오고 원래대로 따지면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거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장중 조정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형이니까 뭐 실질적으로 크게 움직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한마디로 고가권에서 버텼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이 대양봉 나왔을 때도 그 다음날 고가권에서 버텼다. 그리고 옆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MC넥스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형태. 봉을 몇 개 놓고 그다음에 훅 오르고 또 봉을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 한번 툭 하고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추격 매수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의 경우에는 지금 전형적으로 외바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666% 정도의 거래량 상승과 대양봉 8%는 굉장히 높죠. 근데 다만 역시 이제 물론 한 7만 원대의 주가에서 20만 주 거래량이면 뭐 적절한 수준에서는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최소한 한 50만 주 정도 나와줘야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동평선들을 모아놨어요.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확산하느냐. 지금 일단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을 건드리면서 뭔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게 대형주지만 차트가 상당히 지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었죠. 그리고 거래량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100만 원에 가까운 종목이라서 지금 28만 주 정도 거래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상승률 자체는, 총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대형주, 뭐 훈계주라고 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뭐 300만 원짜리 주식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금이 좀 큰 규모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센텍인데요.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건 뭐 그럼 상한가 따라잡기냐 이런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거래량 뭐 상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안 터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야말로 이동평균선 딱 붙여가지고 그 시초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대양봉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장중에 대한 조정 내지는 뭐그 눌림목 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여기서 3개월 이상 한 2,500원 이상에서 지금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어떤 휴센텍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한번 타기만 하면 계속 조정 거의 없이 기간 조정 살짝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종목이 오션 브릿지 YMT, YMT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오션 브릿지 한번 보죠. 오션 브릿지도 지금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이 좀 적은 게 역시 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이 뭐 몇만 주짜리도 여러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만 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터링을 했고요. 지금 그래도 최소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할 때 황금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서 고개를 내민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간격이 좀 좁은 게 흠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눌림목, 그래서 당장의 내일의 포인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옆으로 길 때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고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주의 깊게 주가의 추이를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션 브릿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YM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MT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보십시오. 이동평균선, 그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뚫을 때 한 번에 뚫어버려야 돼요. 뚫으면서 가장 큰 거래량도 일단 매물대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놓는 것들이 좋은 겁니다. 677% 했고, 다만 또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 번만 더 띄워주면 사실상 이제 무주공산이 없습니다. 위에가 비었어요. 그리고 간격도 지금 넓게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좋은 자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외국인도 뭐 아주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17만 2천 주면 어유 이거 뭐 반 정도, 오늘 거래량의 반 정도를 외국인이 사갔습니다. 자, 수급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마지막 종목 YMT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그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2021년 12월 16일 종목 리뷰를 지금 하면서 드린 말씀 뭐냐면, 이렇게 신고가형 종목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어 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다. 이런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바닥권 탈피형 종목에서는 YMT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일의 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장에 조금 강세를 보이더라도 후장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뭐랄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대양봉의 중간선을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손절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주목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